안녕하세요. 프리뷰의 팀장입니다. 3월 24일 NBA 리뷰와 25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프리뷰엔이 3월 말을 끝으로 실버 등급은 NBA 추천 라인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실버 등급 구매는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시고, 기존의 실버 등급 회원들에게는 그 종료되는 그날까지 서비스를 NBA 추천 라인, 그 다음에 뭐 MLB 추천 라인 제공을 해드릴 터이니, 그렇게 알고 실버 등급 가입을 하셨는데 뭐 왜 안 올라오냐 뭐 이런 말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유튜브 바로가기. 왜 유튜브 바로가기지? 공지사항 바로가기인데, 공지사항 바로가기로 요 클릭하셔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랜도와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NBA 추천 라인이랑 MLB 추천 라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프리뷰엔에서 쿠퍼 등급을 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쿠퍼 등급 구매를 하시면 실버 라인, MLB 추천 라인, NBA 추천 라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예. 자, 올랜도와 뉴욕과의 경기, 참 이 경기 참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 올랜도가 이겼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얼핏 보기에는 뉴욕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 다음에 뉴욕이보다도 강팀인 것 같지만, 이 올랜도가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올랜도가 절대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즌 중반부터 폼이 올라온 올랜도인데, 조금만 폼이 좀 더 올라왔으면 플레이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올랜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주저했던 이유도 뭐 그 이유였고, 백투백이 아니어도 저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뉴욕의 백투백이 아니어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결국은 오늘 올랜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벤치 구간에서 뉴욕에게 승리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첼 로빈슨이 최근 좀 부진하다라는 게 좀 커요. 그 다음에 하르텐슈타인도 역시 좀 부진하고, 그 다음에 하트 역시 벤치 구간에서 좀 부진하고. 하지만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대부분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보여주면서 뭐 승리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루클린과 클리블랜드 경기, 저희 이제 NBA 추천 라인이었었는데, 브루클린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브루클린 같은 팀은 일단은 3점, 3점이 잘 들어가면 브루클린이 경기력이 좋은 날이고, 3점이 잘 안 들어가면 나쁜 날인데, 오늘 브루클린의 3점이 막판에 해리스가 막 펑펑 터지면서 브루클린이 나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어요. 브리지스와 뭐 디니디 중심으로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이제 벤치 구간에서도 뭐 오닐과 해리스가 좋은 활약을 해주었고, 하지만 이제 클리블랜드가 프론트 코트에서 뭐 모블리의 활약, 그 다음에 미첼의 활약이 좋았었는데, 이 갈란드가 이 항상 클러치 타임에서, 제가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갈란드가 이 클러치 구간에서의 어떤 메이드를 못 시키면서 이거를 충분히 마인을 할 수 있었는데 마인을 못 했네요. 막판에 미첼이 일부러 그 자유투를 그렇게 미스를 한 건지, 그냥 114 대 113에서 클리블랜드가 113, 그 다음에 한 7초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미첼이 자유투를 얻었고, 자유투 2개 중에 이제 하나를 넣어서 114 대 113이 됐었는데, 그냥 2개 넣었으면 114 대 114 동점 돼가지고 수비만 하면은 충분히 오버타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놓친 것 같아요. 그렇게 자유투를 짧게 던진다? 예전에 한번 미첼이
그걸로 재미 본 적 있죠. 그래서 또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놓치고 미첼이 리바운드를 잡았는데 메이드를 못 시키고 결국 막 서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클리블랜드가 리바운드를 잡아서 3점을 메이드 시키면서 116대 114로 승리했는데 충분히 저는 이거 클리블랜드가 마인을 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 그냥 좀 아쉽습니다. 예. 그 다음에 뉴올리언즈와 샬럿 경기는 뭐 샬럿이 좀 무난하게 뉴올리언스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언더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서로 농구팀이랑 나눴고, 그래서 이제 VIP 픽으로 언더를 드렸는데 뭐 다행히 적중이 됐습니다. 뭐 뉴올리언스 마인이나 언더나 뭐 똑같으니까. 샬럿이 많이 좀 안 좋아요. 샬럿이 많이 안 좋고, 뭐 내일 경기 로지어도 안 나오고 오브레도 안 나오고, 뭐 내일 경기도 뭐 샬럿이 크게 동력을 갖고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로저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로저가 GTD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서 코트를 떠났는데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클리퍼스와 오클라호마, 이 경기는 폴 조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클리퍼스가 뭐 손쉽게 이겼다기보다는 이제 3쿼터부터 조금 밀리는가 싶었는데 4쿼터에 완전히 그냥 3점으로 그냥 끝냈죠. 오늘 클리퍼스의 3점 적중률이 48%였어요. 그리고 레너드의 슛감이 뭐 거의 미쳤죠. 레너드가 뭐 아주 그냥 이를 갈고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벤치 구간에서 오늘 졌던 경기였습니다. 오클라호마가 벤치 구간에서 너무 좀 오클라호마의 벤치 구간들이 너무 좀 안일한 경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위긴스, 뭐 워터스, 뭐 이런 해줘야 할 벤치 구간 자원들이 너무 부진했고, 반면 이제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뭐 플럼리, 만의 활약이 좋았는데, 하이랜드가 저는 3점 7개 던져서 4개 성공시키고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 플러스 32에 16득점 했거든요. 와, 하이랜드가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연전인 경우, 이게 백투백 매치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좀 변수가 좀 있어요. 한 번 경기를 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뭐 에너지가 생기나 봐요. 오늘 전반적으로 클리퍼스 선수들이 매우 좋은 활약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오클라호마가 조금 아쉬운 경기를 하였다.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내일 또 백투백 경기인데 다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경기입니다. 보스턴과 인디애나. 이게 지금 보스턴이 핸디를 11.5인가 받았을 거예요. 11.5. 자, 이 경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리버튼이 지금 GTD거든요. 인디애나. 할리버튼이 출장을 하면 전 인디애나 프렘 보고요. 할리버튼이 결장을 한다, 보스턴 마인 봅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샌안토니오는, 워싱턴은 빌도 못 나오고 쿠즈마도 못 나와요. 그리고 샌안토니오는 그냥 전 선수가 다 GTD입니다. 누가 나올지 몰라요. 이걸 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트레 존스와 바셀, 그 다음에 켈든 존슨, 콜린스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전 샌안토니오 프랜승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토와 디트로이트도 지금 뭐 토론토 같은 경우 아치우와 반스, 게리 트렌트 주니어 뭐 다 지금 GTD입니다. 이것도 저는, 근데 지금 토론토가 12.5점을 받았어요. 패스합니다. 그 다음에
멤피스가 자모란트가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예.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경기도 지금 13점 받았어요. 예. 백투백 매치입니다. 백투백 매치고 어제 경기에서 휴스턴이 5점 차로 석패했는데 이제 홈이랑 원정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 경기도 패스합니다. 13점 핸디캡. 멤피스 홈이면 뭐 가능도 하겠지만 요거는 조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멤피스 홈이면 13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댈러스와 샬럿 경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댈러스 샬럿 경기는 지금 샬럿의 로지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TD인 상황이고, 거기다 로지어가 만약에 못 나오는데 오브레도 오늘 못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볼핸들러가 없어요. 볼핸들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로지어가 이 경기 안 나온다? 그리고 지금 어빙이 오늘 나오면은 이건 무조건 댈러스 마인 갈만하죠. 이것도 GTD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로지어가 오늘 안 나오고 어빙이 나온다. 어빙이 안 나와도 이거는 11.5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지어가 안 나온다면. 로지어랑 오브레 빠지면 얘네가 지금 뭐 없어요. 볼핸들러가. 마틴도 없고. 그래서 로지어의 출장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제 뭐 진짜 뭐 NBA가 이제 진짜 끝물인가 봅니다. 뭐 핸디가 잡히는 게 뭐 싱글 넘버가 없고 다 더블 디짓 넘버예요. 장난 아니네요. 다음 유타 미러키. 자, 유타는 오늘 마카넨이 못 나옵니다. 게다가 클락슨도 못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호튼 터커와 아그바지가 볼핸들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러키 같은 경우는 헐리데이와 알렌입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죠.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유타가 최근 뭐 하나 둘셋넷 6경기 4승을 했는데, 6경기 4승의 결정적 이유는, 그러니까 요인이라고 하는 게 맞죠. 결정적 요인은 올리닉과 캐슬러의 역할이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물론 마카넨이 에이스 역할을 했죠. 뭐 40득점씩 넣었는데 마카넨이. 근데 마카넨이 40득점을 넣는 동안 올리닉과 캐슬러가 준수한 활약을 해 주었는데, 오늘 경기는요, 미러키의 야니스가 로페즈가 있는 페인트 존을 캐슬러와 올리닉이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니스와 로페즈가 프론트코트 페인트 존에 버티고 있는데 올리닉과 캐슬러가 뭐 룰루랄라 하고 싶은 플레이 한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프론트코트, 백코트 모두 밀리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벤치 구간까지 미러키한테 저는 유타가 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 그나마 미러키가 경기를 좀 느슨하게 하면서 지금 벤치 구간에서의 득실 마진이 1.8밖에 안 되는데 오늘 마카넨이 결장을 하게 되면은 벤치 구간에 있던 누가 올라올까? 하여튼 뭐 올라오면서 벤치 구간이 좀 헐거워질 거예요, 유타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프론트 코트, 백 코트, 거기다 벤치 구간까지 모두 다 유타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고, 유타가 오늘 경기 승리하려면 3점이 좀 터져야 되는데, 지금 뭐 유타의 3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마카넨이 3점 그나마 잘 들어가는데, 마카넨이 오늘 빠지게 되면은 올리닉, 뭐 아그바지 정도, 그 다음에 뭐 없어요. 폰테키오가 최근 뭐 폼은 좋지만 전 뭐 믿진 않습니다. 그리고 루딕이 안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그바지가 3점을 뭐 거의 뭐 12개 던져서 한 6, 7개 정도 들어가고 뭐 이래야지만 좀 유타가 좀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러키가 설렁설렁만 하지 않으면, 설렁설렁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 핸디까지도 저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타의 핵심 스코어로 마카넨이 빠졌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유타가 상당히 득점력에서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러키 직전 경기 130점 득점했죠. 얘네들은 뭐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충분히 그 이상도 넣을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뭐 야니스, 로페즈, 그 다음에 할러데이, 알렌, 뭐 다 지금 최근 슛감이 괜찮은 상황이고, 전 미러키의 마인승, 그 다음에 유타의 득점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언더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골스와 필라델피아 경기는, 이 경기는 지금 필라델피아 엔비드가 GTD고 하든이 GTD예요. 이게 만약에 하든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든이 없으면 멜튼이 올라오면 되니까요. 맥시 멜튼 조합이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최근 하든 폼이 안 좋으니까요. 근데 엔비드가 없다면은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골스의 백코트가 나쁘지 않아요. 커리, 탐슨, 디비첸조. 이 백코트라면 맥시와 멜튼, 그 다음에 뭐 밀튼이 있는 조합과 저는 조금 골스가 앞선다고 봐요. 게다가 골스 홈이잖아요, 오늘 경기. 골스 홈이니까 홈에서만큼은 또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근데 만약에 엔비드가 빠진다면 저는 이건 골스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골스가 마이너스 4.5가 잡혀 있거든요. 이 얘기는 엔비드가 지금 빠진다는 얘기 같아요. 엔비드가 빠진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백코트 대 백코트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골스 홈이다. 그렇게 되면 골스가 훨씬 더 유리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엔비드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포틀랜드 시카고, 이 경기도 지금 시카고가 드로자니 GTD예요. 뭐 카루소와 뭐 그린이 지금 GTD인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카루소는 좀 중요하지만, 드로자니 GTD인데 지금 포틀랜드도 릴라드와 너키치가 GTD예요. 근데 릴라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릴라드는 나올 것 같고 너키치가 GTD인데 뭐 신경 안 씁니다. 너키치 나오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지금 그냥 드로잔이 가장 중요해요. 드로잔이 오늘 경기 나온다? 전 시카고가 핸디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시카고의 폼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전 5경기에 3승했는데 3승을 거둔 팀이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미네소타예요. 다 5월 이상의 경쟁력 있는 팀들이거든요. 그리고 포틀랜드가 직전 유타와의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이 경기는 포틀랜드가 잘했다기보다는 유타가 너무 그지같이 경기했어요. 정말 뭐 최악의 경기력이었어요. 이날 마카넨이 혼자 40득점하고 나머지 애들은 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홈 경기 지금 4연패 중이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가 원정 경기가 좀 안 좋았지만 최근 경기 원정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덴버와의 경기에서도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도 승리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드로잔이 출장을 한다면 충분히 시카고가 2.5 핸디 극복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최근 시카고의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카고가 수비가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139대 131은 요거는 연장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난 상황이고, 대부분의 어떤 최근 5경기 보면은 113점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높아진 거지, 연장을 빼면은 110점 미만으로 지금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부셰비치나 드로잔, 그 다음에 라빈의 어떤 슛감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최근 3점도 시카고 불스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주전 구간은 조금 더 시카고가 앞서 있고, 벤치 구간도 시카고가 앞서 있고, 모든 스탯이 다 시카고가 앞서 있습니다. 리바운드도 앞서 있고, 어시스트도 앞서 있고, 스틸도 앞서 있고, 턴오버도 적고,
그다음에 페인트 존에서의 실점은 적고 페인트 존 득점은 릴라드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뭐 왜 페인트 존 득점이 릴라드가 많냐면 너키치의 득점이 아니라 릴라드의 레이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포틀랜드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인데, 드로잔의 출장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드로잔이 경기에 출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패스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로잔이 출장하면은 저는 마헨의 언더가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와 피닉스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가 2연패하고 있고요. 피닉스도 2연패하고 있는데, 세크라멘토는 지금 오늘 경기 이제 휴어터가 출장을 못하고, 그 다음에 피닉스는 에이튼이 출장을 못합니다. 어느 팀이 타격이 더 크냐? 당연히 피닉스가 타격이 더 크죠. 왜? 세크라멘토는 휴어터가 없더라도 지금 몽크나 라일스가 뭐 주전 구간으로 올라올 수 있고, 또는 지금 세크라멘토가 경기를 어떻게 펼치냐면요, 원가드 시스템으로 팍스 하나 두고 지금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팍스 하나 두고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 스몰 포드가 누가 올라왔는데 누구지?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안 나왔네. 제가 찾아보면 휴어터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데이비스 아닌데. 와, 찾지를 못하겠네. 이름이 한번 생각이 안 나니까. 잠시만요. 사보니스, 머니크, 앨리스. 못 찾겠습니다. 와,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 찾지도 못하겠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원가드 시스템으로 지금 팀을 이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드 시스템으로 팀을 이끌다 보니까 약간 백코트가 헐거운 건 사실이에요. 백코트가 헐거운 상황에서 피닉스한테 크리스 폴과 부커가 있는 피닉스한테 약간 좀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코트가 밀린다라는 거는 경기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세크라멘토가 볼핸들러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팍스라는 확실한 백코트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피닉스가 조금 앞서고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경기를 피닉스가 가져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휴어터의 어떤 2번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포지션들은 뭐 반스나 키건 머레이의 3, 4번 포지션, 그 다음에 오코기와 크레이그의 피닉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반스와 키건 머레이가 앞서 있죠. 게다가 비욘보와 사보니스의 어떤 5번 포지션은 세크라멘토가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결국 휴어터 자리를 제외하고는 다 세크라멘토가 지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피닉스가 득점력이 좀 부진해요. 제가 직전 레이커스와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레이커스의 승리를 추천드리면서 피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냐면, 부커 말고는 득점에서 도와줄 선수가 없다. 크리스 폴도 끼케야 뭐 12득점, 13득점 뭐 그 정도이고, 직전 경기 샤밋이 14득점인가 15득점을 벤치 구간에서 잘 해주었는데, 샤밋은 믿을 만한 어떤 백코트의 벤치 구간이 아닙니다. 뭐 카메론 페인도 뭐 그냥 볼 핸들러의 역할이지 제가 봤을 땐 스코어러의 역할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크라멘토의 라일스나 그다음에 몽크, 에드워즈와 같은 세크라멘토의 어떤 벤치 구간이 저는 피닉스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5경기 보면은 주전 구간에서는 세크라멘토가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6.2네요. 얘네는 10.4, 마이너스 10.4고요. 그리고 벤치 구간에서는
세크라멘토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3점, 피닉스가 3점 시도 자체도 최근에 좀 많지 않아요. 29개밖에 안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29개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부커와 크리스 폴의 미들레인지에서의 어떤 점퍼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오히려 피닉스에겐 전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3점 적중률보다 더 어려운 게 그 미들레인지에서의 점퍼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세크라멘토가 보다 더 유리하게 충분히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 페인트 존, 사보니스의 어떤 존재가 오늘 경기 확실히 발휘되어야지만 피닉스를 압도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휴어터 자리는 피닉스 자리에 어떤 공백이 있다면 피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보니스가 확실히 어떤 페인트 존에서의 우위를 보여줘야 하며, 만약에 오늘 휴어터가 출장을 한다면 뭐 저는 생각도 않고 세크라멘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어터가 없는 상황에서 세크라멘토의 승, 그 다음에 마인승은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홈 경기에서의 어떤 세크라멘토의 화력을 생각하면 이 경기는 다득점 예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피닉스가 실점이 좀 많아요. 예, 실점이 10경기 114, 최근 5경기 119, 그 다음에 오버롤은 111인데 거의 8점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피닉스보다는 세크라멘토의 마인승으로 접근하시고 다득점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커스와 오클라호마의 경기인데,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스틴 리브스가 주전 구간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비즐리가 벤치 구간으로 보직 변경이 되면서 나름 오스틴 리브스가 올라오면서 이 백코트에서 상당한 어떤 좋은 볼핸들러 역할, 그 다음에 돌파도 잘해주고 있고, 휘젓고 막 다니기 때문에 어떠한 공간 창출도 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늘은 오스틴 리브스의 활약이 예전 경기만큼은 두드러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오클라호마의 백코트 수비가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땐 리브스가 오클라호마의 백코트 자원들에게 조금은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리브스가 고전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옵션이 이제 러셀이 경기를 풀어야겠죠. 러셀이 볼핸들러 역할을 하는 순간 러셀의 득점력은 하락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레이커스의 득점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쉐이와 귀디의 어떤 오클라호마의 백코트가 저는 러셀과 오스틴 리브스의 백코트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수를 모두 다 합하면요. 예. 쉐이, 귀디, 도트. 그 다음에 여기는 오스틴 리브스, 러셀, 비즐리, 이 세 명을 다 매치업을 시켜본다면, 공수를 매치업을 시켜본다면 저는 뭐 공격도 수비도 다 오클라호마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쉐이는 확실히 S급이잖아요. 예, S급. 러셀은 A++.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떤 백코트의 수비 능력 또한 오클라호마가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레이커스의 장점은 프론트 코트죠. 앤서니 데이비스, 그 다음에 반더빌트, 하치무라, 뭐 이런 선수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제일린 윌리엄스의 오클라호마가 저는 절대 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득점력만큼은 당연히 데이비스가 있죠. 예. 저는 수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클라호마가요, 최근 5경기 페인트존 수비가 45득점입니다. 그리고 오늘요, 클리퍼스한테 대패하긴 했지만 주바치한테요, 얼마 실점 많이 안 했어요. 안 나오나 여기? 네, 주바치에게 실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졌냐 오클라호마가?
외곽 때문에 진 거예요. 외곽 3점. 클리퍼스가 오늘 외곽 3점 적중률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적중률을 보이면서 그것 때문에 진 거예요. 그거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오클라호마가 오늘 클리퍼스와 상당히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물론 오늘 백투백 경기이긴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경기하고요. 그 다음에 셰이와 기디가 30분 미만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에요. 체력적인 문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쿼터별로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반더빌트가 약간 기복이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하치무라가 직전 경기 부진했다라는 점이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이 된다. 레이커스의 어떤 경기력에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홈 경기에 이점 분명히 있죠. 레이커스가 홈 경기에 이점, 그리고 홈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 이 경기는 솔직히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보고 싶은데 오클라호마의 승리가 좀 쫄리시면 저도 좀 쫄려요. 저도 좀 쫄리니까 5.5 플러스 오클라호마 핸디캡승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커스가 직전 경기 3점 17개 던졌거든요. 레이커스가 3점을 많이 안 던집니다. 그리고 그게 오클라호마에게는 상당히 편해요. 오클라호마가 패배하는 경기 보면은 거의 다 3점을 많이 얻어맞아서 패하는 경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이커스가 오늘 3점을 좀 많이 던져서 3점 메이드가 잘 된다면 레이커스가 경기를 쉽게 풀어가고 레이커스가 이기겠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트렌드 경향을 본다면, 최근 5경기 흐름을 본다면, 그리고 직전 경기 레이커스 17개 3점 던졌고 3점 시도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오클라호마가 수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클라호마의 플러스 핸디캡승, 그 다음에 저득점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 회원 가입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투데이에 있는 이 프리뷰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시니까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면서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NBA 방송은 좋아요를 좀 안 눌러 주십니다. NBA 방송은 끝물이라서 그런가? 좋아요 많이 안 눌러 주시면 뭐 할 수 없죠. NBA 좋아요 많지 않으면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끝물이잖아요. 뭐 이게 마이너스 11점, 12점 이 핸디를 어떻게 분석을 해요? 뭐 어떻게 분석을 해요가 아니라 분석하기 어렵죠. 물론 뭐 저보다 더 잘하는 분석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버겁네요. 이제 경기가 거의 끝물이라 NBA가 글쎄요. 4월 10일 날 이제 경기가 끝나는데 NBA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힘이 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국내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벤 팀장이었습니다.